안녕하세요. 엘레코나TV입니다. 물류의 이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현대시대에 한꺼번에 많은 짐을 나르는 대형 트럭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거리당 비용이 우선인 물류를 위해 대형 트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짐을 이동시켜야 했기에 힘 좋은 디젤 엔진은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물류를 해결하기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디젤 트럭들이 내뿜는 오염 물질이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오염 정도를 수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EDF에 따르면 운송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전 세계의 미세먼지 중 7%를 차지하고, 7% 중에서도 3.5%는 디젤 트럭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젤 트럭으로 인해 매년 25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질소산화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매연 중 미세물질로 인해 매년 400만 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고 운송과 물류를 멈출 수는 없으므로 디젤 트럭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을 찾기 시작했고, 그중 배출 물질이 제로인 수소 트럭과 전기 트럭이 유력한 후보로 올랐습니다. 대안 없는 강력한 후보로 올랐지만 수소 트럭이 시작전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10톤 이상급의 대형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추가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소 트럭은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수소 탱크 숫자만 늘리면 주행 가는 거리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전기 트럭의 배터리 무게에 대한 비판은 대략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톤 트럭 기준으로 디젤 트럭만큼의 주행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대략 1000kWh, 즉 1MWh 정도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당시 납축 배터리로는 25톤의 배터리팩이 필요했습니다. 적재량을 제외한 차량의 무게만 25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디젤 트럭은 7.5톤이었고 수소 트럭은 이보다 0.5톤 적은 7톤이었습니다. 디젤보다 더 적은 중량으로 가능하다 보니 사람들은 대형 트럭은 수소가 정답이라며 수소 트럭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발전은 우리의 예상치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침투되기 시작하면서 20톤이 필요했던 배터리의 무게는 절반 수준인 1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톤대의 디젤 트럭이나 수소 트럭과 비교하면 더 많이 무게가 나가지만 10톤이란 무게도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세가 되고 발전해온 지금 현 시점으로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 트럭에게 배터리 무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에 해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빌 게이츠도 배터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세미 트레일러와 같은 장거리 차량으로 전기 트럭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무게와 관련한 비판들이 머지않아 뒤집힐 차량이 출시할 것으로 예고됐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세미입니다. 미국에서는 세마이라고 부르지만 세미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은 2017년에 이미 발표된 차량인데 갑자기 왜 다시 등장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로드스터와 함께 2017년에 공개된 테슬라 세미는 테슬라 내부적으로 차량 출하나 물류 이동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부가티보다 공기 저항계수가 작고 제로백이 5초이며 36톤을 적재하고도 20초 내에 제로백을 통과하고 5% 경사를 오를 때에도 시속 104km를 유지하며 한 번 충전으로 800km 주행이 가능하고, 내부 중앙에 위치한 운전석만으로 기존 트럭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많은 사전 예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펩시콜라 100대, 월마트와 월마트 캐나다가 180대, UPS가 125대, 버드와이저가 40대를 비롯해 DHL, 페덱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회사들로부터 받은 예약금만 170억에 달하고, 실제로 판매가 완료되면 매출 규모는 1537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존 디젤 트럭과 비슷한 약 2억 원의 가격으로 주행 가는 거리 800km를 가능하게 해서
많은 사전 예약을 기록했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디젤 트럭보다 1톤가량 더 무거울 수 있지만 이는 곧 해결될 것이고 1000km 주행 가는 거리가 곧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해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1000km가 의미 있는 이유는 기존 클래스 8로 분류되었던 디젤 트럭들이 한 번 주유로 1000km 주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세미가 1000km를 현실화시키면 말 그대로 디젤 트럭을 대체할 친환경 트럭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1000km가 가능한 이유는 지난 배터리데이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이니켈을 사용하고 모델 Y부터 적용하게 될 셀2 바디를 적용하여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40톤급의 대형 장거리 운송 차량은 차량의 강성을 위해 강철빔을 적용하게 되는데 셀2 바디를 적용하면 강철빔 못지않게 차량 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셀을 바디에 적용하고 바퀴 사이에 모터를 넣는 방식으로 트럭을 제작하면 수소 트럭보다 더 큰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 트럭인 34톤급 엑시언트 퓨어셀을 보면 7개의 수소 탱크를 장착하여 32.09km의 탱크 용량으로 400km 주행 가는 거리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엑시언트 퓨어셀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가 내놓았던 수소 트럭 컨셉카인 넵튠을 보시면 모두 수소 탱크가 운전석 뒤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수소 탱크의 용량을 늘리지 않는 이상 탱크 개수를 늘려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려야 할 텐데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바디에 셀을 적용시켜 트럭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셀2 바디보다 외부적으로 수소 탱크를 위해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수소 트럭이 확장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넵튠 컨셉카를 기반으로 1000km 장거리 수소 트럭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쓰이고 있는 테슬라 세미와는 다르게 넵튠은 아직 컨셉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기 트럭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충전 시간이 수소 충전 시간보다 더 걸린다는 점인데요. 현재 출시된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퓨어셀의 경우 완충을 하는데 최대 2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완충 후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로 테슬라 세미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빠르게 연료를 충전해서 다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수소 트럭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무게 차이가 났던 것처럼 충전 속도도 전기 트럭은 수소 트럭을 따라잡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 부분도 실상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테슬라 세미의 경우 2017년 신차 발표 때 평균 충전 속도가 800kW이며 최대 속도 1000MW 이상의 충전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메가차저를 구축하여 30분 충전으로 640km 주행 가는 거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주유소 알바를 해봐서 잘 알지만 대형 덤프 트럭의 경우 크고 무거운 디젤 주유기에 가장 높은 속도로 주유한다고 해도 기본 15분에서 20분은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메가차저로 30분 충전을 통해 640km 주행 가는 거리를 가능하게 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디젤 트럭 못지않은 수준 혹은 더 경제적인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1kWh당 단가가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겠지만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고 350kW급 V3 슈퍼차저도 이제 막 깔리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테슬라 세미는 현재 테슬라 차량 배송이나 공장 물류를 위해 사용되고 있죠. 메가차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행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아답터를 통해 슈퍼차저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테슬라 세미가 슈퍼차저로 충전하는 모습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 트럭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소 트럭은 실제로 운영되는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무슨 현실에 없는 메가차저랑 비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소 충전소의 현실은 사실 지금 수준으로는 참담합니다. 수소 충전소가 집 근처에 지어진다고 하면 항이하고 시위에서 무산되기 일쑤이며 충전기기는 대부분 충전소당 1기입니다. 이마저도 툭 하면 고장나고 툭 하면 수소 저장량을 다 소진해서 유명 맛집처럼 줄 서다가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넥소 오너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수소 충전 전쟁입니다. 원정 충전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춘천에서 하남으로 충전을 하기 위해 오기도 하고, 온다고 해서 신속하게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 주변에 수소 충전소가 있으시다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넥소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국에 10,000대도 넘지 않는 넥소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넥소 6대 분량의 수소를 충전해야 하는 수소 트럭이 설 자리는 그리 넉넉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소 충전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충전기 하나를 배치하는 충전소를 만드는데 약 30억 원이란 비용이 투입되며, 고압가스라는 위험성 때문에 수많은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수소 운송 차량이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수량도 정해져 있고, 일정 중량이 넘어서면 도심에 진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금씩 자주 날라야 하고, 그로 인해 원가 부담은 계속됩니다. 전국에 촘촘하게 수소 네트워크로 짜여져 있지 않는 이상 수소라는 연료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올 초 수소위원회가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의뢰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향후 10년간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고 장비 및 부품 제조 규모가 확대되어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의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지금보다 최대 50%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소는 트럭 외에도 철강, 건물, 난방 등 21개 분야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연료이므로 인프라 확장과 경쟁력 확보가 더 뛰어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주요 거점 지역에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 5천억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수소 트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수소 경제를 원활하게 이뤄야 가능한 차량이고, 트럭을 생산하는 특정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전기 트럭을 위한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는 수소와는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 한 곳을 만드는데 평균 2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메가 차저 스테이션은 이보다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추가 설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수소 충전소 한 곳을 짓는 비용인 30억가는 엄청난 비용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 운영 비용도 날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데요. 운전자가 스스로 가서 충전 케이블만 연결하면 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추가 운영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슈퍼차저에 비해 수소 충전소는 고압가스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충전을 해줘야 하며, 저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24시간 수소를 지속적으로 배달을 할 수 없으니 일반 주유소처럼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800kW가 넘는 슈퍼 고속 충전을 위한 전기는 어떻게 끌어오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2017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세미를 발표하면서 당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처럼 테슬라에겐 태양광을 전기화할 수 있는 솔라루프가 있고, 이 전기화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파워팩이 이미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기존 테슬라의 폐배터리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이를 재활용하여 파워팩의 수량을 늘려나가면 전기 트럭 몇 대가 충전해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친환경 충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막강한 세금이 투입되는 수소 충전소와는 다르게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비롯해 메가차저는 모두 테슬라 자체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테슬라 세미를 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2,000대 수준의 전기 트럭을 2025년까지 54,000대 이상 투입하기 위해 정책 지원 및 지역 에너지 전환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전기 트럭은 테슬라의 세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볼보와 다임러 등 다양한 제조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적으로 테슬라 세미를 능가하는 전기 트럭은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소 트럭 역시 현대자동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요타도 생산을 하고, 니콜라는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튼 테슬라 세미와 현대자동차 엑시엔트 퓨어셀 혹은 넵튠을 비교하는 것은 각 제조사가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앞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 차량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홍보 및 마케팅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서로 생각하는 라이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세미의 목표는 수소 트럭이 아니라 디젤 트럭이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나 파워, 연비와 같은 모든 것들을 디젤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또 디젤보다 대등하거나 뛰어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수소 트럭을 보면 디젤 트럭의 대체제이기보다는 회사 내 트럭 라인업들 중 하나로 느껴지고, 가볍고 수소 탱크만 추가하면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릴 수 있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등과 같이 순수 전기 트럭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와 디젤 트럭을 비롯해 모든 연료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온도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 세미를 보면 와, 진짜 디젤 트럭이 이제 곧 없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현대자동차의 수소 트럭을 보면 엑시언트의 수소 라인업이 나왔구나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출시될 트럭의 구매처만 봐도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스위스에 1600대를 수출합니다가 메인 메시지라면, 테슬라는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글로벌 회사들이 앞다퉈 사전 예약을 하는 모양새이죠. 차량 가격 정책도 차이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주행 가는 거리에 따라 가격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디젤 트럭 가격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퓨어셀은 며칠 동안 온갖 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차량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차량 가격이 비싸니 구매보다는 차를 이용하고 주행 거리당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싸기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무게와 충전 속도, 충전 인프라라는 악조건으로 대형 트럭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수소 트럭의 장점에 밀려 상용화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전기 트럭이 약점들을 하나씩 이겨내며 이제는 싸워볼 만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선두에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트럭 경쟁은 지금부터 불꽃 튀기는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소와 전기는 미래 에너지로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에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고 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환경 트럭이라는 카테고리에서만 본다면 소비자나 기업은 디젤 트럭만큼의 효율 혹은 디젤보다 더 뛰어난 효율을 가진 트럭을 원하는 것이기에 판매량이라는 숫자로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피 튀기는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친환경 트럭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